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얼마면 살 수 이 있어요? 타이어는 짝짱 형성돼 있어요. 이 인치업 하는데 들어간 비용, 앞뒤 스프링을 2인치로 교체했습니다. 네. 2인치업으로 교체했습니다. 비용이 앞뒤 합쳐서 아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말 차를 완전히 변신시키는 저희 SR 표처만의 노하우를 한번. 네, 어디 있냐면요.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냐? 바로 아까 그 SRF 슈퍼 서라운드. 네. 네. 한번 더 내주세요. 와, 진짜 성질난 것 같아요. 자, 안녕하십니까. SR 피처의 뚱부장. 홀쭉이 실장. 밀짚모자 해적단의 송주아입니다. 바로 막 출시된 따끈따끈한 우리 쌍용 자동차의 토레스죠. 토레스. 아주 핫한 차. 예. 지금 이제 쌍용 자동차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핫한 차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남들과는 다른 똑같은 토레스가 아니라 나만의 특별한 토레스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또. 우리 SR 표처가 잘하는 거 아닌가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만 하지 마시고 일단 보여주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이 토레스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예쁘고 깔데가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나온 차인데 솔직히 저는 죄송하지만 저는 조금 아쉬워요. 어디가 아쉬워요? 아까 약간 이런 오프로드의 룩, 오프로드형 차, 뭐 이런 차는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철학이 있어요. 이래야 된다가 뭔데요? 일단은 하체가 튼실해야 돼요. 하체가 튼실해야 돼. 만약에 상체가 막 이런데 이게 좀 그러면 좀 아쉽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 놓은 차를 뒤에 이렇게 세워놨죠. 자, 오. 주아 씨, 한번 두 차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같은 차입니다, 참고로. 아, 그러네. 정말 하체 튼실한 친구 좋아하시네. 그쵸. 보니까 하체 엄청 튼실하네. 이 차가 만약에 산타페다 그러면은 이 차는 무슨 렉스턴처럼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6, 7인승 같은 느낌 되게 네, 많이 나요. 같은 차입니다. 음. 차 사이즈 똑같아요. 근데 단지 인치업하고 타이어를 살짝 큰 거 끼워놓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다른 차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아 씨 어떠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한 사람이 두 사람 더 탈 것 같다니까. 아, 사람이 두 사람 더 탈 것 같다니까. 느낌이. 그리고 뭔가 이 차에는 마치 이런 타이어가 원래 기본으로 있을 있어야-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순정 같은 느낌이에요. 예. 뭔가 과한 튜닝을 했다? 뭐 튜닝을 했다? 그냥 이런 느낌이 거의 안 나요, 그냥. 자, 딱 봤을 때. 그렇게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 또 SR 표처가 준비한 거죠. 자, 음. 다시 한번 영상에 잘 안 담기기 때문에 주아 씨, 요거 네. 차의 높이를 한번 이 본인 높이를 한번 차이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 그러면은 제가 마이크를 잠깐 넘기고 네, 네. 제가 이렇게 수직으로 네. 여러분 두 팔별로 아시죠? 네. 자, 수평으로 해서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네. 수평 맞나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 상태로 보면 보이시나요? 차이가 이렇게 보이니까 야 진짜 차이 많이 나죠? 많이 나네. 그렇죠. 너 왜 이렇게 키가 안 자랐어? 자, 너 왜 이렇게 키가 안 자랐니? 자, 이게 영상에 담기지 않을까봐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건데 진짜 너무나 멋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차를 대체 이렇게 이쁘게 만든 건지 하나하나 네. 알려드릴게요. 주아 씨가 궁금한 거 알려주시면 제가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체가 튼튼해야 한다면서요. 예. 하체가 튼튼. 그럼 나 하체 궁금하니까 하체 얘기해 주세요. 예, 하체, 남자는 하체, 네, 그렇죠. 근데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지금 한 2인치 업이 돼 있어요. 네. 순정보다 약 5cm, 2인치 가량 업이 돼 있고요. 그리고 순정을 보게 되면은 약간 휠하우스에서 타이어가 좀 꽉 차지 않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타이어도 한 이게 정확히 원래 순정은 이게 29인치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외경이 2인치가 커져서 대략 31인치급이 돼요. 와우. 그래서 예, 지금 꽉 찹니다. 네. 물론 꽉 차다 보니까 이 상태로 그냥 끼기만 하면은 간섭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간섭 제거도 깔끔하게 예, 다 돼 있습니다. 그럼 나 이것도 궁금해. 예. 휠도 그러면 그 지금 바꾸신 거잖아요. 예. 휠도 그러면 아예 싹 바꾸고. 아니요. 아니에요? 바꾸면 비싸잖아요. 응. 이 차는 휠이 두 가지가 나와요. 물론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많이 하시는 건 두 가지입니다. 18인치랑 20인치. 요거는 다 다이아몬드 커팅 휠로 나와 있는데 저희는 옛날부터 이 블랙휠 좋아하잖아요. 옛날 그럼요. 렉스턴 때부터 맨날 그러다 보- 간지. 예. 왜 그러냐면은 이걸 이렇게 유광으로 딱 이렇게 블랙으로 도색을 해놓고 근데 도색을 아무 데서나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왜 큰일 그럴까요? 나지. 저는 옛날에 이거 막 보니까 나도 네. 봤어요. 네. 이게 그 이제 집에서 혼자 하신 분들 네. 여기 막 누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근데 이 차는
도색을 하기 전에 먼저 기존 칠을 완전히 박리를 하고 베이스 작업을 제대로 한 다음에 칠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찍어내지 않는 이상은 도장이 뭐 고압 세차나 그런 데 벗겨지지 않는 좀 전문 도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휠을 이렇게 블랙으로 해놨는데 우리 또 그냥 딱 들어오잖아요. 뭡니까? 저는 지금 생명이 아니지만 저는 지금 빨간색이 너무 눈부셔요. 눈이 부시죠? 예. 빨간색이 너무 눈이 자, 부셔요. 너무나 있어 보이는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막 소위 뭐 이렇게 라카로 칠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가까이서 봤을 때 가짜 같은 브레이크가 아니라 이 차는 지금 마치 수백만 원 정도 하는 브레이크 튜닝을 한 차처럼 보여요. 맞아요. 근데 얼마 들어갔을까요? 비싸요. 근데 브레이크 튜닝 비싸잖아. 네, 요렇게 앞뒤 알루미늄 캘리퍼 커버를 씌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20만 원 후반대, 30만 원 좀 안 됩니다. 예. 우와! 자, 그리고 요 휠 도색하는데 얼마일까요? 라카보단 비싸요. 네, 라카보다 비싸죠. 맞아. 이 고급 도장, 네, 40만 원 후반대. 40만 원 후반대? 네, 그리고 자, 이 우리 궁극의 아, 타이어. 보여.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3분의 1밖에 설명을 못 드려요. 왜냐면은 일단 모양은 다 그럴싸해요. 깍두기 같이 멋있고 오프로드 느낌 나고. 근데 이 차는 어떠세요? 주아 씨 보기에 타이어 모양 어떤 것 같아요? 타이어 모양. 오프로드 느낌 좀 나나요? 네, 오프로드 느낌 나요. 그쵸, 나죠? 네. 오프로드 타이어가 장착된 차량을 한번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있죠. 네. 제가 탄 적이 있었는데, 네. 아, 이게 확실히 이제 탔을 때 느낌이 승차감이 이렇게 싹 좋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시끄럽고 시끄럽고. 맞아요. 그런 차들을 보통 타게 되면 이따가 저희가 주행하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볼 거예요. 그거는 그때 다시 설명드리고요. 일단 이 타이어는 일단 보여주는 것만큼 일단 합격이다. 자, 그러면 이제 승차감과 소음만 없으면 이 차는 완벽한 타이어가 되는 거예요. 얼마면 살 수 이 있어요? 타이어는 짝당 20만 원 후반대에 형성돼 있어요. 그리고 이 인치업 하는데 들어간 비용, 앞뒤 스프링을 네. 인치업으로 교체했습니다. 비용이 앞뒤 합쳐서 대략 60만 원 정도. 아, 근데 네. 생각보다 저렴하네요. 그렇죠. 난 되게 비쌀 줄 알았다. 나는 일단 여기서 제일 비쌀 줄 알았어. 이게 제일 비쌀 줄 아. 알았어. 네네. 자, 그렇게만 했을 뿐인데 응. 이 차가 마치 차 크기로만 보면 1,000만 원 비싸진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당연하니까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느낌. 다른. 올라갔으니까. 아니 네. 그러면 아까 하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 근데 네. 하체 이렇게 했어. 하체 네. 운동했어. 그럼 진짜 아예 상체나 뭐 이런 데는 아예 안 해요 운동? 아, 이 차도 물론 했습니다. 뭐 했어요?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이드 미러를 아. 저희가 이 차는 지금 카본 랩핑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 차의 격을 한층 더 올려주고 높여주는 예, 카본 맞아요. 원래 이렇게 올려놓으면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 나잖아. 아까 주아 씨가 아까 이 포인트가 또 매력이라 그랬는데 그 그럼요. 포인트 살려놨잖아요. 그럼요. 예, 포인트 딱 살리고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럼 그리고 여기서 또 끝이야? 그럼 아니요. 이제 이 차는 지금 아마 주아 씨는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뭐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좀 의아할 것 같아요. 뭐요? 왜 여기는 까만색인데 왜 여기는 은색이지? 아. 왜 그러냐면- 근데 이거 네. 왜 그런 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런 거예요? 보통 투톤을 넣게 되면 이게 네. 지붕이 검정이 되는데 그렇게 네. 하게 되면 여기도 검정이 되거든요, 원래는. 아, 잠깐만. 나 잠깐만 1초만 예, 보고 예. 올게요. 아, 그러네. 그러네. 여기 깜짝색이에요. 그쵸. 어. 이 차는 썬루프가 들어가 있어요. 아. 근데 썬루프가 들어간 차는 차주가 투톤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아, 진짜요? 왜 못해요? 왜 못해? 어떻게 그러면 했어? 또 못한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응. 그래서 이렇게 랩핑을 했어요. 아. 근데 여기까지 랩핑 할까 하다가 아니 이렇게 안 하고- 하길 잘했어. 네. 안 하길 잘했어. 잘했네. 네. 안 하길. 이건 뭐 의도한 거라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되게 포인트 예쁘게 잘 들어가 있고. 자, 이 색깔이랑 이 블랙이랑 이거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총 대략적으로 얼마가 대충 들어가요? 계산해 볼까요? 여기 인지업, 응. 인지업 아까 대략 한 60만 원. 자, 그리고 타이어 짝당한 여기 20만 원 후반대. 그리고 저기 휠 도색하는데 한 40만 원 후반대. 그리고 브레이크 캘리퍼 커버가 20만 원 후반대. 자, 제 계산 되시나요? 자, 계산해 주세요. 제가 잘 얼마죠? 끼워 놓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 뭐 기대할 있어요? 때- 2탄 우리가 아까 전에 시승을 하면서 SRF 슈퍼 서라운드라는 제품을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제품이 이 차에 어디에 장착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아 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디 있을까요? 이게 어디 있냐면요.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냐? 바로 아까 그 SRF 슈퍼 서라운드. 예. 네, 예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이 조그만한 게 근데 이렇게 된다고? 라고 하는데 네, 맞아요. 이 조그만한 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맞아요. 성능이 진짜로. 지금 320W 적혀 있네요. 네네네. 전혀 수납 공간에 응. 지장을 주지를 않죠. 네네네. 자, 이 상태로 제가 붙여서 이 상태가 되면은 아까 그때랑 똑같이 그냥 트렁크를 그냥 편하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뭐 작업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블랙박스 배선하는 것처럼 뭐 차에 손상이 거의 없는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뭐 나중에 차를 교체하시거나 할 때는 또 그대로 옮겨달 수도 있고 뭐 장점이 참 많은 아이템이죠. 그죠?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최고네요. 지금 여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 하고 아까 또 뭐 그렇죠. 보여주신다고 한 거 자, 있잖아요. 여기 주아씨 그대로 서 계세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그토록 자랑했던 우리 쿠파텍 액티브 배기 사운드 응. 꼭 한번 들려드려야겠습니다. 제가. 내부에서 만들어봤으니까. 네, 한번 여기서 잠깐 내 기습적으로 한번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네. 진짜 썽질난 것 같아요. 확실히 아까 이게 끄는 소리가 확실히 있으니까 이 오프로드 차량 같은 그런 되게 큰 차 탄 느낌 바로 나지 않아요? 인치업되고 이렇게 좀 터프한 스타일 이런 오프로드를 갈 것 같은 차는 그냥 원래 날 것 같은 이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뭐 과하거나 뭐 스포츠카처럼 막 방방대는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묵직하게 되게 멋있게 그냥 그렇죠. 그리고 과한 소리도 아니라서 이게 보통 배기음 너무 세거나 이러면 옆에 사람들 막 오히려 뭐 요즘엔 알죠. 요즘엔 더 눈살 찌푸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과하지도 않고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이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차랑 똑같이 해주세요. 다 똑같이 해주세요. 그럼 안 되지. 이 차랑 똑같은 거면 지나가는 것만 다 이거 아니, 큰일 나지. 아. 일단 코파텍이랑 슈퍼 서라운드는 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아. 저 아까 닭살 도는 거. 나 운전하면서 닭살 내내 도는 거 아니야. 오히려 운전이 지루하지 않고 운전을 재밌게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아이템이다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 꼭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유튜버들이 세상에 이렇게 칭찬 일색일 수가 없는 차. 그 차를 저희는 좀 더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해서 완전히 진짜 우주 최강 차량으로 한번 이 가격 대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네. 진짜 오늘 홀쭉이 시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 진짜 너도 고생 많았다 얘. 너도 고생 많았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SF 퓨처의 뚱부장. 호칭 실장. 네, 송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일단은 저희가 아까 그 인지업하고 타이어를 바꿨기 때문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프로드 타이어를 끼게 되었을 때 잘못 바꾸게 되면 이게 달릴 때 소음이 상당히 심해요. 이 정도 속도를 내면은 그 나죠. 어떤 소리가 소리가 나죠. 웅웅웅 막 승차감이 좋지 않으면 오프로드 타러 가기 전부터 이미 너무 피로하단 말이에요. 데일리로 못하는 거. 그러니까 데일리로 네.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한번 즐길만한 취미로 쓰기엔 좋을지 모르지만 우린 이 차 가지고 출근도 해야 되고 그렇지. 퇴근도 해야 되고 맞아. 놀러도 가야 되고 뒤에 가족도 태워야 되고 애기들 잠도 재워야 되고 그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차감에 대해서 되게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확실히 근데 이거는 소음도 거의 거슬리지 않는 쪽이 진짜 좋하고 네. 또 하나 저는 승차감이 지금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그런 오프로드 타이어는 아니에요. 네. 제가 생각했던 오프로드 타이어는 제가 한번 타봤다고 했잖아요. 예. 엄청 튀기는 느낌이 너무 심해가지고 예. 되게 힘들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우선 튀기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우리 부장님, 네. 뚱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에 뒷좌석 승차감 어떠세요? 저는 네, 뭐 항상 뭐 렉스턴 스포츠도 제가 뒤에 타보고 네, 그리고 렉스턴도 뒤에 타보고 네, 뭐 여러 차종 항상 제가 뒤에를 많이 타봤었잖아요. 네. 네. 저는 렉스턴 우리 그래도 쌍용 자동차에서 하이엔드급이라고 하는 올류 렉스턴 승용 있잖아요. 네. 그것보다도 승차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소음은요? 이 소음 부분 같은 경우에도 타이어가 변경이 됐는데도 네? 네. 더 좋은 타이어, 예. 네, 이런 타이어가 더 들어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 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기존 순정 타이어보다 지름이 커졌잖아요. 그러면 차의 성능에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몰고 있는데 차가 너무 힘이 좋아요. 이게 어떻게 1500cc냐고요. 이 차에다가 이렇게 인치업하고 오프로드 타이어를
끼웠을 때 이 승차감과 이런 그 소음 손실이 없는지 일단은 체크해봤을 때 일단 합격점이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차가 저는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다른 경쟁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옵션이 있잖아요. 오디오 옵션. 아 그쵸. 예, 오디오 옵션이 있어서 그 옵션이 한 6, 70만 원 하더라고요. 뭐 렉시콘, JBL 또 뭐 있죠 크랩 뭐 이렇게 그쵸? 현대기아가 네.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이 차는 애석하게도 오디오 옵션이 선택하지를 못해요. 따로 없어요. 그러면은 그 정도로 오디오 시스템이 좋다는 말인가요? 일단 들어봤을 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또 오디오를 또 그냥 탈 수 없잖아요. 예, 뭔가 우리 길을 즐겁게 해야지 운전하는 맛이 더 나지 않을까요? 그럼 이게 진짜 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청력이 생각보다 사람의 뇌를 많이 이렇게 관여를 한다니까. 또 이 토레스는 놀러 다니는 차잖아요. 이미지가 딱 나는 노는 차야. 그 놀러 갈 때 그냥 갑니까? 음악과 음악과 함께 가야지. 자, 한번 들어볼까요? 뮤직 큐. 20, 어, 20, 이거 기본이야? side coming. 에이, 그럴 리가요. 나 소름 돋았어. 제가 노래 듣는데 너 안 보일 텐데 저 소름 돋았어요. 닭살 돋았어. 추워서 그런가요, 진짜로. 음악 듣는데 닭살 돋았어요. 왜냐면은 네. 뭐가 나 뒤통수가 나 겁나 때리고 있어요. 어때요? 일단은 좋다 안 좋다? 기본이에요? 기본 아닙니다. 기본 아니에요? 네. 아니 기본이면 진짜 나 박수 치려고 했어 진짜. 아, 와, 좋죠. 와 기본인데 기본을 이렇게 좋게 와 뭐야 미쳤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정도의 중저음을 순정으로 제공해주는 브랜드는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없죠. 네. 나 그럼 진짜 내가 알겠다. 보통의 오디오 튜닝 하면은 자 문을 다 뜯어요. 아시죠, 부장님? 네. 막 문 다 뜯고 스피커 다 떼가지고 갈고 그죠, 그 다음에 저기 차 바닥에다가 앰프 심고 뭐 이렇게 조정하는 것도 달고 뭐 전문 용어는 제가 모르겠지만 뭐 서브우퍼 달고 트렁크 쪽에다가 이만한 거 짝을 짜서 또 달고 막 그렇게 해서 최소 견적이 수백만 원. 이렇게 여튼 다 뜯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차 타다가 몇 년 타고 이제 차를 만약에 바꿔요, 팔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그대로 판매를 해야 가야지. 되죠. 어떻게 할 수? 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미 다 떼서 이미 다 붙였다가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이 오디오 튜닝이라는 거는 정말 엄청난 매니아. 나는 진짜 귀가 너무 예민해. 나는 전문가야. 내 스스로가 내 귀가 예민하다는 걸 알아요. 막. 그런 사람들은 뭐 수백만 원 들여서 오디오 튜닝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귀가 좀 고급기예요? 아니 저는 주아 씨는 어때? 주아 씨는 자신이 어떻게 귀가 저는 좀- 고급기예요. 아, 예. 저는 첨가게 예민합니다. 그러면은 더 또 자신감이 또 넘치는데요. 이 주아 씨가 아까 우와 했던 이 사운드가 이 토레스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비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SRF 슈퍼 서라운드라는 제품이 시공이 됐는데 이 차에만 장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입차, 국산차 모든 차에 다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오, 가격도 싸요. 가격도 싸고. 네. 그냥 완전 알짜배기네. 그렇죠. 가격 저렴하지, 성능 좋지. 네. 뭐 무조건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네. 진짜. 그러면 아까 좀 약간 클럽 음악 같은 거였는데 잠깐 또 다른 거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진짜 이게 있네. 오디오가 네. 확실히 네. 이 슈퍼 서라운드 이게 네. 장착이 되면서 네. 베이스가 풍부해지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더 뭐라 그럴까요? 밸런스도 더 잘 맞는 것 같고 네. 오히려 이 베이스로 인해서 다른 스피커 성능도 더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일단은 원래대로 우리가 순정 상태에서 조금 오디오를 볼륨을 올려서 좀 약간 기분 좀 내려면은 좀 많이 올려야 돼요. 근데 솔직히 스피커가 비싼 게 들어가 있진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자기 한계치를 뽑다 보니까 약간 찢어지는 소리. 그렇죠. 근데 저음이 너무나 밑에서 잘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볼륨을 약간만 키워도 이 오디오가 입체적으로 들을 수가 그렇죠. 있는 거야. 충분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만족할 만한 사운드가 나오는 거죠. 그럼 슈퍼 서라운드 하나만 달아도 그냥 오디오 튜닝은 끝이네요. 적어도 예, 저는 제 입장에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저도 아까 생각했던 게 그냥 우퍼 단 느낌 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더 이상 할 게 있을까 싶을 정도. 진짜. 그렇죠. 물론 정말 나는 귀가 너무 고급이다. 주아 씨보다 더 고급이다. 예, 그러시면은 뭐 오디오 튜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어디까지나 이제 일반인 관점에서는 주아 씨처럼 고급 귀를 가진 분한테도 어느 정도 만족감을 주고 아까 소름 돋을 정도로. 네. 근데 저한테는 지금 저는 그냥 감동이에요.
감동. 그러면 이렇게 오디오를 튜닝 해놓고 차에 손상도 별로 안 주고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가고 나중에 세이브도 되고 뭐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너무나 만족스럽게 오디오 튜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이제 빠질 수 없는 또 배기음이 있죠. 다시 한번 켜볼게요. 지금 계속 저희가 타이어 소음이라든지 또는 그 오디오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잠시 꺼두었던 우리 쿠파텍 배기 사운드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좋네요. 아니 확실히 근데 진짜 이게 저희 또 SR 퓨처가 감성 네. 브랜드 아닙니까? 맞아요. 감성 브랜드 이게 청음 그러니까 듣는 게 자체가 되게 사람의 뇌에 되게 많이 자극을 주다 보니 진짜 아까는 SUV를 타고 있었던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갑자기 또 이렇게 배기 사운드가 달라지니까 네. 뭔가 다시 또 내가 다시 오프로드 가고 있어. 지금 우리는 또 오프로드 타러 놀러 가고 있는데 그런 느낌이 나요. 진짜. 맞아요. 이 SUV 특히나 이런 토레스처럼 마치 당장이라도 어디 놀러 갈 것 같고 당장이라도 어디 뭐 좀 오프로드 탈 것 같고 그런 차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되게 감성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물론 내가 정말 조용하게 타고 싶다 그러면 끄면 되죠. 끄면 되죠. 또 때로는 나 오늘 기분 내고 싶어 하면은 배기 사운드를 딱 온 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차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확실히 그냥 뭔가 내가 이 사운드 하나 킨 것만으로도 진짜 오히려 더 큰 차가 좀 더 커 보이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니까 확실히 지금 밟았을 때도 보면 딱 느껴지잖아요. 이게 막 되게 시끄럽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막 그 토레스 같은 외형에서 원래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그런 배기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네. 배기 튜닝, 배기 사운드를 했다라고 하면은 시끄럽고 듣기 싫고 남한테 민폐를 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실 수가 있어요. 네. 그쵸. 근데 우리 쿠파텍 액티브 사운드는 뭐 이렇게 내 귀에 거슬리거나 내가 이거를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차에서 이 고성능 차처럼 만들어주는 자연스럽게 이 차에 원래 이런 배기 사운드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밖에서 봤을 때 밖에서 보시는 분들 그냥 밖에서 보면서 이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은 차가 더 웅장해 보이지 않을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이게 너무 좋은 게 저는 그거예요. 일단은 한 차에서 두 가지 느낌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인 거지. 그러니까 조용하게 그냥 탈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떨 때는 진짜 기분 내서 진짜 스포츠카처럼 그냥 진짜 이렇게 오프로드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내가 오프로드 차 지금 몰고 있다 이런 느낌이 나면서 이렇게 또 탈 수도 있고 같은 차지만 두 대를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